1.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초가 삼간에 사는 한 생원의 집에 어느 날 저녁 소금 장수가 들어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다. 생원은 옷방에 들게 하고 안방에 내려와 저녁을 먹으면서 어제 해놓은 떡이 남았나? 네, 조금 남았어요. 오늘 마저 먹어버림세? 옷방에 나그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가? 노끈으로 내 한 손을 묶어놓고 밤중에 떡이 있거든. 슬그머니 노끈을 잡아 흔들면 내 조용히 일어나서 건너올 테니 그때 함께 먹으면 어떤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구려. 소금 장수는 옷방에서 이 말을 모두 엿들었다. 이윽고 생원이 건너와서 소금 장수에게 먼저 자기를 청하는지라 소금 장수는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생원은 노끈으로 제 손을 잡아매고 그 한 끝을 창구멍으로 연결시켜 두고 기다리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틈을 탄 소금 장수는 가만히 생원의 손을 잡아 맨 노끈을 풀어 자기의 손을 잡아매고 태연스럽게 누워있었다. 얼마 후 과연 안방에서 노끈을 잡아 끄는지라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가면서 목소리를 꾸며 등불이 너무 밝아 소금 장수가 깨알지 모르겠군. 그러니 등불을 끄게나. 어두운데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아, 어둡더라도 손이 있고 입이 있으니 어찌 못 먹겠는가. 마누라는 웃으면서 등불을 껐다. 소금 장수는 가만히 생원 마누라 옆으로 가서 떡을 다 먹어치우고는 한바탕 마누라를 데리고 운우까지 맛보았겠다.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옷방으로 건너와 자는 생원을 깨어 주인장, 이제 다 기운이 떠나겠소. 뒷날 다시 오지요. 하고는 떠나버렸다. 생원은 소금 장수가 가도록 어찌하여 안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나 하고 곧 안방으로 건너가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워 어째 떡 먹으라 소리를 안 하나? 아까 실컷 드시고 그 위에 그 노름까지 한바탕 하시고선 무슨 말씀이오? 그게 무슨 소린가? 마누라는 아까 들어와서 등불을 끄고 떡을 먹은 다음 운후의 즐거움까지 누린 이야기를 하니 생원은 소금 장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원수놈의 소금 장수가 우리 집 옆편에와 떡까지 훔쳐 먹었구나 하고 이를 가니 마누라 하는 말.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바로 그게 소금 장수였군. 그래. 2. 한심한 아내. 나이가 들어 겨우 장가를 들었는데 옆편네라는 위인이 어찌나 한심한지 남편의 저고리 고름을 달았는데 입어보니 고름이 등에 달려있다. 사내가 화를 내어 세상에 고름을 등에 다는 여자가 어디 있어? 하고 꾸짖자 아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되려 짜증을 내며 저고리를 뺏고 하는 말이야. 잘못 달았으면 바꿔 달면 되는 게지. 사내가 잔소리도 많네. 두 번째 달아주는 것을 입어보니까 이번엔 고름이 겨드랑 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지경이 되면 부처님이라도 웃지 않을 수 없는지라. 남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하고 크게 웃으니까 섹시는 정말 저 잘했다고 웃는 줄 알고원 채신머리도 없도다. 조금만 잘 못하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조금만 맘에 들게 해놓으면 좋다고 해거리며 남자가 점잖지 못하게 그 모양이지. 3. 녹초가 된 스님. 남편을 잃은 어떤 여자가 절로 제를 올리러 와서는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곁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딱하게 여겨 그처럼 지극하시던 바깥 양반을 잃으셨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만 우십시오. 돌아가신 분은 극락세계로 가셔서 편안히 계시겠거니와 부인께서도 아직 젊으시니까 차차 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 여자의 얼굴이 여간 아름답지 않았으므로 스님은 여인의 손목을 이끌고 판도방으로 데리고 가서 5번이나 계속하여 위로해 주었다. 여인은 몇 번이고 마다 안고 스님의 위로를 즐겨 받았다. 그런데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므로 녹초가 된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인을 위로해 드릴 수 없으니 대신 젊은 상노놈들을 들여보내지요. 4. 허풍장이들.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셋이서 허풍스런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먼저 박서방이 막걸리 잔을 들어 단순에 들이키고 나서는 내 솥이 저게 제주도를 갔다가 진주 따는 해녀를 보았는데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1시간이나 있는 걸 보았네. 라고 말하자 이서방도 지지 않고 내가 아는 어부는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점심을 먹으러 올라왔거든. 물속에서 한 점 잤다나. 그것을 듣고 있던 김서방 코웃음을 치면서 그따윈 문제도 아니야. 내 친구 하나는 그게 3년 전인데 내가 보는 앞에서 한강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올라왔네. 5. 빈대 문상객. 어떤 시골 객주집에 한 나그네가 나타났다.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는데 방값은 비싸도 좋으니 밝고 깨끗한 방을 주게. 난 지독히 깔끔해놔서 좋습니다. 하고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곧 안내해드리지요.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의 안내로 방을 열어보았지만 그 어느 방이고 모두 다 마땅치가 않았다. 나그네는 꺼림칙하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다가 가구를 만지는 둥 하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 빈대가 있는걸.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빈대는 죽은 겁니다. 그 마을에는 객주집도 없고 읍내까지는 멀었으므로 나그네는 할 수 없이 거기 묵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먼저 일어난 나그네는 객주집 사람들을 모두 깨워 놓고서 곧 떠나겠다고 한다. 보니까 몰라볼 만큼 얼굴이 부르텄다. 주인은 사귐성 좋게 물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리? 빈대는 확실히 죽은 것이었었죠? 아, 확실히 죽은 것이더군. 하지만 문상객이 굉장히 많더군. 6. 계자시기로다.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을 보니까 아무래도 반편이라 사랑할 마음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 그래 시험삼아 내일은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 당신더러 노래하라 할 텐데 노래는 할 줄 아시죠? 글쎄 아직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 가르쳐 드릴 테니 부지런히 따라서 배우시오. 그럼 가르쳐 주구려. 신부는 이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사네 하니까 따라 부른다. 너무 소리가 큰지라 색시는 남편에게 주의를 준다. 시끄럽소 하니까 역시 따라서 시끄럽소. 어허 건너방에서 듣는구먼. 어허 건너방에서 듣는구먼. 색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돌아누우며 에이 개자식이로다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튿날 과연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 신랑을 다루면서 노래를 뽑으라고 재촉을 하자 신랑은 그거야 어려울까 보냐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시작한다. 남산의 이에 청년들은 모두 무릎 장단을 치면서 좋다 하니까 신랑이란 작자가 시끄럽소. 학원을 젊은이 하나가 그렇게 안 할 테니 어서 노래나 계속하오 하고 재촉하니까 허 건너방에서 듣는구먼. 마침 건너방에서 장인이 듣고 있다가 노래를 잘한다고 추스르자 신랑이 이어 한다는 노래가 에이 개자식이로다. 7 못 참아. 대감 부인 4명이 정대감네 대청에 모여 앉아서 온갖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날의 날씨 관계였던지 아니면 그 장소의 분위기 탓이었던 남이 들으면 낯이 화끈거릴 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김대감 만화님이 난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온몸이 근질거려 정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난 남자를 밝히는 모양이죠. 어머나 그처럼 기탄 없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도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고 송대감 만화님이 말하기를 저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술이에요. 내 방 장롱 속에 언제나 감옥로를 감춰두고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요. 참 그 맛이라니. 그러자 정대감 부인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씀하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만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지요. 하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요. 맨 마지막으로 황대감 부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새 부인이 앞으로 다가앉으며 부인께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으셔요.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의 흉을 보는 일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서 다른 데에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벌써 궁둥이가 들썩거리지 뭐예요. 팔통행금지. 여자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고 그런데 숲이 무성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건만 아직도 맨송맨송하다는 말을 딸에게서 들은 어머니는 혹시 어딘가 잘못된 거나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혼자 속을 앓던 끝에 이웃마을 의원에게로 상의하러 갔다. 그런데 의원은 그 처녀가 해프다는 소문을 벌써부터 듣고 있었으므로 싱긋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걱정 마시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하지만 당분간 통행금지에 팻말을 세워야겠소이다. 통행금지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절대로 풀이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